앞서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해주셨고, 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저의 그 이력서가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됐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과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계시는 우리 이사원 교수님, 또 박상원 원장님이 제 전임 소장님이시고, 또 제가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배웠었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의료윤리를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2008년에 아마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의사 동료가 가운을 입고 이 데모대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의사가 저렇게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하는데 저한테는 이론적인 그런 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진짜 비윤리적인 일인데 의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의사는 의학이 알려주는 대로 그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알려주는 그 지식과 윤리적인 그 입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윤리라는 책, 글씨가 들어가 있는 책을 다 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동료인 박지연 교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박지연 교수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 한번 와서 공부해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와서 성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 이상원 교수님께서 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오니까 되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또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잘한다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아니 뭐 아주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이제 이 운영위원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장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박상원 교수님, 원장님, 또 이상원 교수님 정말 기라성 같으신 분입니다. 또 앞에 이승구 교수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첫째는 제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 저희 멘토가 되어 주셔서 제가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은요, 이상원 교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건데, 그럼 그게 어떻게 현장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우리 크리스천 NGO들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이끄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한 생명윤리에 관한 어쩌면 유일한 우리나라의 연구소인데요. 정말 과분한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신 상태로 들으시고요. 앞에서 정말 좋은 강의를 들으셔서 긴장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제 왜 성산이냐 그러면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그분의 호가 성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1월에 한국기독의사회랑 누가회의 의사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성산의료윤리연구회라는 걸 결성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장기려 선생 기념사업회랑 협력해서 연구소가 이제 창립하게 됩니다. 이제 비전은 기독교 정신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장기려 우리 박사님의 생명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졸업성을 고취하고 생명윤리관을 확립하자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다학제적으로 연구소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미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계몽 활동도 하고 때로는 거리에 나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구성원들은 그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법률가, 또 목회자분들, 또 과학자분들, 여러 전문가들이 크리스천 프로페셔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 그 임원들을 보시면요, 김윤 원장님이 일대를 하셨고, 강재성 교수님 이번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산부인과 이제 고대 산부인과 주임 교수셨죠. 그다음에 박재영 교수님 우리 우리 3대 이 소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박상원 원장님이 형님 되시죠. 네, 정말 대단한 그 명문가십니다. 그다음에 유인영 원장님, 이광재 교수님, 또 우리 이상원 교수님, 함준규 교수님, 박성원 원장님, 권영 교사님이 9대 10대라고 제가 이제 좀 2대에 거쳐 11대 12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겹치는 이제 인물들이 보실 겁니다. 앞에 이상원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여기 다 그 인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모토로는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 하고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2009년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와서 배운 게 이제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또 하반기라 가지고 두 학기를 마치면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주게 됐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강사는 많은데 학생이 적더라고요. 이게 사람 보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 있었으면 아마 이게 충실하게 클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었을 텐데, 막상 거리적으로 저녁 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자기 돈을 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이게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좀 뭔가 변신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이 어떤 요구 사항이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학생들을 우리가 한번 가르치자 하는 생각을 들어서 대학생 과정을 이제 또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우리 앞서서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적에 생명의 탄생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생명의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첫 14일과 마지막 14일이 어떤 생명률의 가장 크리티컬한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지 않고는, 또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또한 우리가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이다. 우리가 선하다 하는 루소 같은 그런 생각으로는 이론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실수하였고 죄를 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바보라고 또 성경에 너희들이 멍청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림을 믿습니다. 이런 5가지 제 나름대로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척점에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은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죠. 그다음에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유물론이 됐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물질로 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라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상대주의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무질서, 케이오스로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물론도 있고, 또 상대주의 그럴듯하게 들어오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는 여기 이제 합신신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잘 분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신학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생명윤리가 가장 주의할까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어쩌면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과 공리주의의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그런 이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흐름을 볼 적에 이런 생명윤리 이것들이 미국의 철학계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악하면서 잘못된 철학들이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는 이거 주의해야 되겠고, 또 진화론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유신 유신 진화론 이런 사이비 이론들이 막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흐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페미니즘이나 또 요새 젠더주의 이런 것들이 생명윤리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크리스찬 우리 의사들은 이런 의과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어떤 사명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 그 낙반요 지금 사단법의 프로라이프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은 뭐 눈에 익으신 분들이 보실 텐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나기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기자회견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4월 11일 날 헌재 앞에서 이제 7대2라는 정말 좀 어이없는 그런 우리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현재까지도 우리 보안입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분명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을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국회와 정부가 이것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백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알고 본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다 푸시를 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2019년 3월 25일 이제 4월 19일 날 4월 17일 바로 직전에 우리 국회의원에게 박인수 의원이죠. 이분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신고 제 선배 되시는데 아주 졸라서 이렇게 우리 성산생명윤리연구소랑 그다음에 우리 생명운동연합이랑 같이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외국에서는 저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왜 프로라이프 이것이 생명운동에 표가 제일 큰데 왜 한국에서는 표가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이날 여기 제2세미나실에 120명 정도 모이는 데인데 한 60명 왔어요. 보시면 저기 사진 중에 3분의 1이 저희 가족들입니다. 매제, 뭐 아내, 우리 교회 권사님, 친구 가지고 하여튼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낼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고 나서 헌법재판소 4월 17일 날 그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데 박인수 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이명훈 선생님 어떻게 됐어?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지 하는데, 그날 와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기도를 이제 며칠 고민 속에 홀라한 사람한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네가 세미나를 좀 열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지고 제가 박인수 의원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기록적인 사진인데 하나님 역사하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박인수 의원님한테, 의원님 우리나라 이런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은 의원님 한번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제가 잘 세상 말을 꼬셨죠. 이렇게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다고. 그러면 어디서 할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 대회실이에요. 450명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좌관한테 그 대회실을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보좌관이 제 손을 자꾸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원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지난번에 120명 자리도 60명밖에 안 했는데 누구 망신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미 확신이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꽉 찰 테니까 못 참으면 제가 국회에 다시는 얼씬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떵떵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맨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날 몇 명 온 줄 아세요? 1,300명 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이 앞에 사진도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가면 앞에 이렇게 앉잖아요. 앞에까지 다 앉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 박일수 의원은 저기 서문교회라는 데를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불러서 칭찬을 받았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박인수 권사님 정말 제가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칭찬 한번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다시 한번 깨는 그런 계기가 되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게 됐는데요. 가장 급한 게 뭐냐고,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데
이론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돌아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팀장을 세우고 제일 먼저는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의 흐름을 역사를 한번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마침 제 매제가 미국 침례교 목사인데 미국 침례교, 남 침례교로죠. 서던 베프티스트 거기에 흑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팁을 받았어요. 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뭔가 있더라고요. 60, 70년대 때 이 남침례교와 그 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확 흘른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드웨이드 판결 났을 적에 그 남침례교 교회 그 교단장이 환영 성명서를 냈던 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마 그때 당시 일로 해서 성서 침례교회 교단과 남침교단이 이제 분열을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까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고민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우리가 교리를,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많은 그 생명운동 단체가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실제적 활동을 스터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또 투표도 하고 또 후원금도 모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에 뭐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장지영 교수라고 이게 보이는데 저희 연구 팀장인데 내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신동천 변호사는 이제 미국에서 프로라이프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또 많은 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성산 세미나가 1년에 한 번씩 12월 초에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조혜진 의원이라고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의원이 삼선 의원이신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 이제 고문으로 모셨는데 가지고 이제 프로라이프 제너레이션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가 생명 운동을 하는 세대를 키우자 하는데 이제 이 목적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까 이상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dobson 이 판결이 막 물을 읽었을 텐데 결국 이기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활동들은 이제 우리 그 사유리 씨가 정자를 이제 자기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가 수정시켜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성과 짐승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비혼출산 문제점에서 긴급 진단하는 그 세미나도 열었고 또 여기 또 이상훈 교수님 또 계시죠 여기 딱 이날 엄청 좋았습니다. 영하 한 15도 됐는데 정부청사 앞에서 고분선을 놨다 그래도 참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힘이 생기는 게 아까 이렇게 강의해 주신 그런 것들을 쭉 배우고 또 그거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신념이 되고 확신이 돼서 행동으로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6월 21일 날 우리 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랑 생명운동연합이랑 성산생명윤리연구소랑 같이 이렇게 우리 낙태법 개정안 입법 촉구하기 위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혜진 의원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잘했고 이때는 고신 교단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후원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합신 이 교단에서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이런 세미나나 있을 때 같이 해주시면은 힘이 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잠깐만요. 이게 이 슬라이드가 제가 처음에 드린 거고 두 번째 슬라이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예. 좀 더 뒤로 가서 좀 보시면 좀 나으실 텐데. 예. 네. 이게 먼저 왔는데 뒤에 갔습니다. 제가 설명하다가 이걸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생명연구소에서 성사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첫 번째 그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말씀드린 생명윤리 상담사 교육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변화를 해서 매달 성산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서울기독의사회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란시스 셰퍼 특강을 갖다가 이상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3기 과정을 5주 동안 하는 걸 3기를 마치고 지금 4기를 준비 중입니다. 그와 함께 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탠드 포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온라인 그 프로라이프 이 활동가들을 양수하는 과정입니다. 8주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프로라이프 빌더라고 생명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그 임명을 하고 해서 전국 각지에 프로라이프 그 단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그 조혜진 의원을 우리가 고문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정기 세미나, 아까 말씀드린 성사 세미나가 12월 초에 이렇게 매년 하고 있고 국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행동을 하는 프로라이프와 함께 하고 있고, 근데 그 통성의 반대 운동인 진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판 활동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프란시스 셰퍼 특강을 해주시는데 거기 이제 교재 강의하신 것 갖다가 책을 출판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번역 작업 중인데 What to say when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 프로라이프 논쟁이 있을 적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번역 작업 중입니다. 다섯 번째는 활동으로는 이제 현재 우리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지금 6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 법안 하나, 그 다음에 조혜진 의원 법안 하나, 그 다음에 서정수 의원 법안 하나, 나머지는 이제 저쪽 무조건 낙태를 찬성하는 저쪽의 법안이 6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성산에서 법안 TF를 우리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재정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NGO 단체한테 재정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까마귀처럼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과 모아서 태아생명보호법이라는 것을 법안을 만들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칙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리티가 완전히 충실한 법안. 낙태는 전혀 안 된다 이런 법안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미국에서 심장박동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심장박동법이라고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서베이를 했더니 심장이 멈췄을 때 죽는 거면 심장이 뛸 때가 살 때 생명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심장박동법의 근거로 했는데 그래서 이 법안을 갖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지금 국회에다가 이제 우리 제공을 하고 그것이 현재 조혜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의 안에 기초가 되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했던 게요. 앞으로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 요 서베이랑 이런 걸 했었는데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 이제 스탠드 포 라이프, 이제 요 과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라이브 액션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거기서, 프로라이프 앰베서더라는 걸 파송을 하더라고. 온라인 교육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산 세미나 후에 요걸 만들자고 결의를 하고,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12주 정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일기를 갖다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조혜진 의원께 고문 위촉장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그 스탠드 포 라이프 서플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이게 이 안내는 그런 안내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8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태아의 처음에 그 생명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저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까지 다 마치고 나면 확신에 들어서 이분들이 프로라이프 빌더로서 전국의 프로라이프 이제 단체 파송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스탠드 포 라이프 끝나는 분들에게 이런 걸 이제
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기까지 진행됐고 대표와 총무가 이제 운영위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일단 시작에는 성산 스탠드 포 라이프라고 시작했지만은 이제 성산을 빼고 전국적인 그 활동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주인 없는 하지만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단체로 이제 오픈해서 배급하려고 합니다. 현재로 대전에서 한 이 교육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 가셔서 대전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가정들은 지식은 공유할 때 의미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기 때문에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국의 프로라이프 이 활동들을 갖다 묶어줄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프로라이프 브릿지라는 그런 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면 연결이 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재를 개발해서 미국에 이제 그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그만 카드 같은 우리 명함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주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길 가던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합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하는데 도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What to say when 요 책자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생명을 존중하도록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공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그래서 지난 3월에 대선 주자 때 저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청년 생명윤리학회라고 아주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좀 아쉽게도 빅2는 대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 대통령과 그 대척점에서 경쟁자 두 분 안 오고 다른 분들 많이 왔는데 그래서 결과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화제의 거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처음은 좀 다 작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이제 그 지자체장 선거랑 교육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확대해서 17개 지자체장과 교육감들한테 이번에 대표는 15% 정도 왔어요. 많이 왔죠. 많이 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진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찬성하는 사람, 안 찬성하는 사람 딱 했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 후보는 반동성애 운동을 지지하는 분인데 왜 저쪽에 안 좋은 쪽에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봐주는 안 돼,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항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가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후보가 다음번에는 내가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원칙을 좀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산에서 생명주의 3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법무부랑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랑 같이 모이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낙태가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상업주의 흐르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종교적인 어떤 양심이나 전문가적 이 윤리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건 폭력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정부 안에도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문구 뭐하라 그거보다는 원칙을 딱 잡아놓고 그 스탠스로 밀고 나가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3원칙을 이제 만들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이제 우리 이상훈 교수님 모시고 공부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이 열기로 공부 참여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기를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책은 이제 이상훈 교수님의 그 교재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생명윤리 저기 매달 하는 성산 포럼의 이제 포스터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명과 낙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이 황구석 사태에서 돌아보는 이제 이런 시간도 가졌어요. 우리 박상원 원장님 또 잘 또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셨고요. 작년 3월 달에는 굴두 교수님이라고 한동대 법조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또 로드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영국에 있는 ADF에 소속되는 그 내과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미국의 ADF 그러니까 Alliance for Defending Family입니까? ADF가 거기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 간접적으로. 그런데 같이 연대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조금만 이따 갑시다 가지고 좀 미뤄놨는데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 역량이 쌓이면은 미국과 영국과 이런 분들을 같이 연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매달 줌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2019년에 저희들이 공부한 건데요. 3월 달에는 이제 로드웨이드 그 판결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화구석 사태에도 돌아봤고, 줄기세포에도 문제점도 알아봤고, 크리스퍼 가이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했고, 또 우리 교수님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원 많은 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저희 나라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요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린 요거만 딱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요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성명서를 낸다든가 입장문을 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놔야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홍수철 교수님이 임신과 생명윤리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의학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독교 생명윤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상훈 교수님 많이 괴롭히죠. 그래가지고 장장 5개월을 걸쳐서 이렇게 이거 예전에 2번 했는데 또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들어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부탁드렸고, 나머지 2강은 이제 법과 생명윤리 연치원 변호사님과 또 입양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 성산 포럼의 그 포스터들을 보여준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NGO 단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하면서 한 4가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체를 운영할 적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부적 합의와 외부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힘이 생깁니다. 내부적 합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치를 지킬 때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성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운이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아니 기독교 크리스찬이지만은 기독교 세계관하고 좀 멀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여기 같이 계시지?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가지고 그런데 뭐 같이 운영위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는 다르고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 철학대로 제 소장 맞자마자 그런 분들은 다 결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왜냐면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는 힘이 내부에서 그거 수습한다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운명을 같이 하는 몇 명의 사람만 있으면요 강력한 파워를 갖다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첫 번째로 내부적 합의, 성경적 가치관에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만 남자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걱정이 좀 많으셨죠. 그나마 없는 회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디칼하다. 그런데 저 라디칼한 사람 맞습니다.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선명한 빛을 비치니까 정말 저희 성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전화 와요. 거기 뭘로 운영돼요? 넉넉합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정말 부자입니다. 저희 성산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정말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요. 무슨 계획을 하면 꼭 후원해 주세요. 지금 아주 넉넉합니다. 어떤 NGO 단체보다도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은 외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름 밝힌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때마다 적기에 때 지나서 뒷북쳐서는 안 되고요. 그런 거 감지될 때 미리 감지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산에서는 또 이제 제가 하늘 뒤에 후진 양성이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생명 프로라이프에 관한 전담하는 분을 한 분 세워놨고요. 또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분 한 분 세워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첨단 의학에 대한 이 관한 분을 갖다 한번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 좀 세워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NGO 단체 우리가 배우면 익히고 나가서 이 지식과 지혜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 NGO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냐? 내부적 학위와 외부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 힘이 생긴다. 이런 것을 저도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NGO 단체 뜻은 좋지만 재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돈이 같이 가야 됩니다. 뜻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돈은 같이 가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치를 지키니까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니까 재정이 넉넉해졌습니다. 성사는 이미 이제 그 시민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행자부와 그다음에 종로 경찰서요. 세무서죠. 세무서에 이제 세무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잘해 오셨지만 재정이 더 튼튼해질수록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아예 통장까지 싹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더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고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할 적에는 투명성과 이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후진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뭐 각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 보면 저분의 후진이 누구지? 누가 저분의 뜻을 이었지? 이렇게 봤을 적에 그 밑에 없으면 그분은 아쉬운 꺼져가는 그냥 혜성 같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후진을 양성해야 됩니다. 후진을. 외부에 반을 투자했다면요, 후진 양성에 반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보면 뭐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나 박상원 원장님이나 이승 교수님이나 좀 뿌듯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 한 명 건지셨죠. 옛날에 볼 적에 저 이명진이라는 원장이 이거 사람이 될래나 어쩔래나 몰랐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키워내셔서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거 보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산 소장을 4년 전에 처음 맡았을 때는 뭐 이렇게 목사님들과 여러 번 운영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했고, 두 번째 또 하라고 그러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2년은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사람들 키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성산소장을 내려놓고 다른 후임소장 내정자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후진을 좀 양성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연대 활동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잘했다고 해서 절대 안 되고 옆에서 다른 단체가 있을 때 도와주고 연대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간의 그 연대가 참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막 앞서서 달려갈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럴 때는 어떨 때가 필요하냐면 앞서가서 용기 있게 깃발을 꽂을 때는 앞서가도 됩니다. 근데 그 후에는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이 연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NGO 활동을 이렇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많은 이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해가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마치겠죠? 네.